네, 2023년 7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IC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여정이가 나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미군 정찰기가 자기네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 대응하겠다라고 하더니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무려 6,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보통 그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는 높이가 한 250km에서 600km 정도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지구를 뺑뺑뺑뺑 돌아간 저궤도 위성들이. 그거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지구랑 똑같이 적도에 떠가지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정지위성, 지구에서 보면 항상 같은 위치죠. 그거는 36,000km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낮지만 6,000km까지 올라가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난번 이제 천리마 1형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턴을 꺾어지는 거였죠. 거기서 뚝 부러지면서 이제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만회하면서 굉장히 멀리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걸 똑바로 쐈으면은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담 회의에 참석 중인데 런던, 베를린, 파리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쏜 ICBM은 미국은 물론 여기도 위협받을 수 있다, 공동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세계 정세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트 삼국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가 2005년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러시아 입장은 뭔가 하면은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 앞에 7개의 공산국가가 있었어요. 그 나라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멤버들이었죠. 근데 바르샤바 조약기구 멤버들이 지금 전부 다 겁니다. 나토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냉전을 끝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맹국을 니들이 가져가? 기분 나쁜데? 그것까지 넘어갔는데,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들 중에서 3나라가 나토에 들어가니까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벨라루시 하나 딱 잡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못 가도록 친 거고, 우크라이나 뒤에 몰도바가 있기 때문에 몰도바는 공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당했으니까 미국은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게 되면은 러시아랑 동맹국이 침략당한 거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직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부담스럽고 하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북한이 노리지 않고 그걸 놓치지 않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주 발사 실패한 거에 대한 만회도 할 겸. 이런 것들은 아마 푸틴이 백업이 있으니까 북한이 한번 쏴본 것일 수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똑같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은 조금 조용한데 지금 미국의 장관들이 3명이 연거푸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면서 뭔가 회담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또 미국이 대립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하고 동시에 대결하는 3면 전쟁의 상태에 놓이니까 좀 쿨다운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겠죠.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관리는 해나가야 되겠죠. 유럽에서 터졌는데 한 번 더 터지고 대만 해협 터지고 하게 되면 세계가 그걸 또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는 할 겁니다. 동시에 이 세 위험한 도발적인 나라들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북한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스카프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걸 제공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정작 전투기는 안 줬습니다. 전투기가 있어야 주는데 앞으로 그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도 지원하고 캐나다 지원하고 독일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백업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제법 있습니다.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이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백업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 그러면 대만이 제법 버틸 수 있고 그건 미국이 이제 좀 나서서 맞겠죠. 이 정도 게임이라면 미국이 못할 거는 없어요. 잘만 하면은 위험한 셋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셋을 동시에 제거하는 건 어렵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만만한 놈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북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컨설팅 그룹인가 그걸 한미 간에 돌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가동하고 한미일 관계자 회의도 하고 모두 공동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북한이 저로 나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북한하고 여기서 바로 핵전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재래식 전쟁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한미가 특수전 부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육군에 13579 13 여단, 공수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5공순가는 이제 특수임무단으로 바뀌어 있지만, 특수임무단은 김정은이를 죽이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특수임무부대고, 임무여단이고, 또 707 특임대가 또 있습니다. 이 특전사의 병력이 거의 해병대 병력보다 적지 않아요.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전사 부대하고 해군의 UDT 부대라고 하는 특전 여단 부대하고 미국에도 이제 3스타가 이끄는 육군 특전단, 또 해군 특수전 부대인데 이런 부대를 묶어가지고 한미 정보기관이 같이 이 특수전 부대를 움직여서 북한을 툭툭 치는 겁니다.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더 쏘고 자꾸 이제 도발을 하도록 더 건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정보사의 HID라든지 UDU라고 하는 북한 침투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도 활용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대가 우리 육군의 특수전 부대, 특수전 사령 부대, 그 많은 부대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만드는 요인들이라든지 핵 만드는 요인들을 툭툭 제거를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이제 핵을 쓰겠다 이런 위협이 나오겠지만 핵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우리도 KMD를 강화하고 MD를 강화하면서 쭉 지켜보고. 지금 미국의 MD 부대들이 굉장히 바빠졌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KAMD를 총력을 다해서 강화를 하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공동 MD를 개발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놓고 북한의 저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적당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지금 북한이 지금 ICBM이나 뭘 발사할 때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미군이나 일본의 이지스함이 SM3를 발사해서 요격하지는 않는데 언젠가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SM3를 요격을 하면서 북한의 스트레스를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씩 무너뜨려 갈 때, 그리고 이제 통일부는 돈 내놔, 빌려간 돈 내놔,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지금 보도가 안 나와 그렇지 올여름 춘궁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제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겠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를 바로 때리거나 주일미군, 주한미군 또는 괌에 있는 미군을 바로 때리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F-35, 한미 F-35를 갖다가 북한 상공에 집어넣어서 한번 슉, 계속 북한이 미사일 쏘면 쏠수록 걔네들은 그 위치가 계속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교전쟁의 시기가 오게 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윤 대통령도 대가를 치르겠다 하고 했으니까 연합 특수전 부대를 평시작전권으로 대통령이 직접 우리 육군과 해군의 특수전 부대를 묶어서
합동 특전사령부를 만들어서 그 부대를 툭툭 쓰십시오. 미군과에서 연합특전사를 만들어서 툭툭 쓰십시오. 평시작전으로. 거기에는 김정은 암살까지 포함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자들이, 그리고 돈도 내라고 계속 압박을 가야 돼요. 조금 힘든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진짜 힘든 거는 김정은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보이질 않죠. 여정이가 나오고 뭐 김정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잠수함들이 NLL을 넘어가서 북한 연해에 바짝 붙어서 감시 감찰을 하고 북한에 무슨 배들이 나오면 지도서도 모르게 제거하는 작전 같은 걸 해야죠. 그리고 북한의 주요 항구에다 기뢰를 슬쩍 뿌려놓고 하는 작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누가 그러더라,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지 판단력이 좋은 건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 검사들이 한번 결정하면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뜨기도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있죠.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저는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